세 번째 갈라치기는 그 유명한 외척 구속도로. 저는 외척 구속도로라고 해요. 이 진짜 외척이 바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외척. 우리 역사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외척의 바로 세도 정치. 이거 어떻게 돼요? 그거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잖아요. 망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우리가 그 역사에서 배웠던 그 말, 조선시대에 이 왕조가 타락하고 망했던 가장 큰 말이 외척의 개입.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세도 정치.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완전히 외척이 바로 하고 있어요.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게 무속 신앙과의 결탁이거든요. 무속. 그렇지. 아니, 무속의 등판. 어디가 좋다. 이런 데자뷰가 또 있나 싶을 정도예요. 그렇죠. 국사 교과서에서 나라가 망해가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과정 주관식으로 서술하고 막 이랬었던 것을 그러니까 2023년에 다음 중 왕조 말기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2023년에 이걸 지금 똑같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 외척의 바로 이게 실화가 세도 싶은 정치. 거죠. 이거 맞아, 실화가 맞아. 무속 신앙의 결합. 지금 양평김 씨가 완전히 지금 바로 했다잖아요. 양평김 씨. 양평김 씨? 양평김 씨 몰라요? 양평김 씨. 김건희 김 씨가 양평김 씨라잖아요. 양평김 씨의 세도 정치가 지금 아주 바로 됐다라는 건데, 자, 아니 멀쩡한 양평 군민을 지금 완전 두 갈래로 갈라놔 버렸어요 지금. 아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저도 한번 갔었거든요. 그 여현정 의원님도 뵙고 그 최재관 위원장님 하는 걸 보고서 제가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렸던 게 뭐냐면 이런 시민운동이 됐든 이슈화를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결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뭐 팁을 좀 하나 드리기도 했고, 실제 좀 제가 좀 어처구니 없었던 게, 아니 공무원들이 왜 나서서 중립을 지켜야 될 그 공무원들이 내 말이 앞서서 먼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당사 앞에 가가지고 그 군수가 가자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경기도에서 감사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 분명히 좀 바로 잡아야 되고, 아까 얘기한 그 진실들이 좀 밝혀질 거라고 좀 봅니다. 이번에 이제 허영 국회의원께서 허영 의원님이 정말 중요한 발견을 정면 승부를 한 거죠. 어떤 자료가 나온 거냐면 지금 이게 이 질문의 시작은 애당초 원안이 왜 김건희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됐냐, 왜 했고 누가 했냐가 핵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국토부의 설명 중에 양평 국민들이 원해서 강화 IC를 내야 하기 때문에 변경안이 나왔던 거다라는 설명을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국토부 내규에 뭐라고 써여 있냐, 인터체인지는 최소 15km에서 25km 사이를 거리 안에는 중복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체인지와 인터체인지의 사이는 최소한 15km에서 25km 정도의 거리를 둬야 한다라는 게 국토부 스스로가 정한 내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안에 IC가 없었던 겁니다. 그 거리가 고작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스스로가 그렇게 내규를 만들고 양평 국민이 원하에서 변경을 했다라는 안을 만들려고 급조를 하다 보니 강화 IC를 껴넣은 거예요. 근데 스스로 형용 모순을 한 거죠. 인터체인지를 낼 수 있는 기준은 15km에서 25km라는 거리를 둬놓고 스스로 그 규칙을 어겨가면서 강화 IC 인터체인지 안을 변경안으로 넣었다라는 것이 백일화에 드러난 거잖아요. 자, 어떻게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구자필 우리 본부장 후보 당선이 됐어요. 보령서천에서 지금 민주당으로 당선이 돼서, 자 지금 이런 사건을 접해서 국토위예요. 국토위. 자, 국토위에 지금 원희룡이가 저기 앉아 있어. 저기 원희룡이 있어 지금. 지금 뭐라고 물어볼 거예요? 딱 한 질문을 몇 가지 할 수 있다. 뭐라고 물어볼 거예요? 아니 당신 정말 그 진실이냐? 진실이냐? 거짓말하지 마시라. 그리고 그 김건희의 땅이 거기 있었는지를 몰랐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거짓말하지 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진실만 말해라.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아무튼 진짜 뭐 의원 된 것 같아요 갑자기. 근데 아직 뭐 넘어야 할 산과 헤엄쳐 가야 될 강이 너무 많습니다. 열심히 또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뭐 많은 사람들이 뭐 국토위 이번에 긴급 현안 질의와 관련돼서 좀 질책을 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이번에 그래도 의원들이 긴급 현안 질의를 하면서 상당히 지금 허영 의원도 그렇고 이소영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한준호 의원도 그렇고 뭐 이런 분들의 질문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날카로웠다. 지금 말씀하신 거 세 가지 정리할 수 있거든요. 한준호 의원께서 김건희
일가의 땅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인지했다라는 걸 밝혀냈죠. 그렇죠. 네. 이소영 의원이 수변구역 그렇죠. 개발 제한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그렇죠. 밝혀낸 거죠. 허영 의원이 그렇죠. 국토부 스스로 내규를 스스로 어긴 것을 밝혀낸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진실을 어떻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예, 이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번에 나온 가장 강력한 우리가 듣고자 했던 이야기. 도대체 원희룡 장관이 갑자기 느닷없이 왜 백지화를 선언했을까? 그러니까 지시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지시가 있었다라는 그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누군가가 뒤에서 찔렀다. 네, 그 누군가를 많은 사람들은 다 유추를 하고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저 아알콩님, 아알콩님 구봉기 소장, 김현성 대표 호의 여사를 잘 부탁드립니다. 의외로 원래 잘합니다. 알콩님 의외로라뇨. 의외로는 빼주세요. 구봉기 TV 짜파게티 먹다가 튀어나왔다. 맛있나? 아까 알콩이 아니 시사는 어렵게 생각하지만 일반인 다가기 쉽게 유쾌하게 잘하신다고요. 네 고맙습니다. 인사이트 TV의 구름꽃님 네, 열심히 스패너 역할을 하고 계시네요. 네 너무 고맙고 맞습니다.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중요하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양평구는 완전히 그 정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 공흥지구 허가를 냈던 과장이 국장이 되자마자 그렇죠. 이 도로를 바꿨다고 하는데 그 국장은 진짜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징계가 필요하지 않나. 거의 정치하는 징계뿐만 아니라 그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목숨을 내걸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끝까지 좀 제대로 조사를 해보고 아마 지금 이제 고발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검찰이 제대로 좀 수사를 할 수 있게. 예, 지금 이 설명 중에 정말 결정적인 논리적 결함이 어디에 있냐면요. 예타는 장난이 아니죠. 그렇죠. 예, KDI를 비롯해서 나라가 인정한 가장 전문가 그룹이 집단이 정말 몇 년을 걸쳐서 조사해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나온 원안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이 갑자기 바뀌죠. 어떻게 바뀌었냐? 용역 회사의 급조된 조사 결과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정말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냐면 급조된 용역 회사의 결과였지만 그 용역에는 용역 회사가 주도가 돼서라도 예타 분석을 해서 최소한의 BC값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변경안을 얘기했을 거다. 즉 원안보다 원안보다 변경안이 BC값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경안으로 바꿔야 됩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건 초등학생도 이해하는 논리잖아요. 근데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사실이 밝혀진 거죠. 맞아요. 용역회사의 변경안 제안에는 BC값 조사 1년 안에 1년 동안 최근 1년 동안에 BC값 조사가 없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근거가 없이 변경안이 낫다라는 말을 해왔다는 것. 이걸 어떤 국민이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강력하게 얘기했던 게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타당성 조사에서 자기는 적어도 예타에서 준하는 그 기준으로 변경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 설명이 없이 이걸 변경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타당성 조사 유승민의 안은 국회가 결의를 해서 다시 타당성 조사를 하게 하든가 그리고 지금 장관이 얘기하는 원희룡 장관이 얘기하는 무슨 검증위원회를 국회가 만들어서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국회가 그런 일을 하는 데가 아니다. 국회는 행정부가 해왔던 일과 관련돼서 판단하는 데지 아예 행정의 사업을 하는 데가 아니다라는 이런 얘기를 아무튼 오늘 유승민이가 제일 야당이야 내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유승민이 제일 잘하더라고 요즘에. 아니 진짜 유승민 전 의원이 너무 잘해요 지금. 완전히 지금 막 옳은 소리를 쪽쪽 하더라고. 그냥. 자 정리하면 핵심 쟁점은 이거였습니다. 누가 시켰냐, 왜 바꿨냐 이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누가 시켰냐는 용역회사가 했다라고 얘기하고 왜 바꿨냐라고 얘기할 때는 양평 국민이 원해서 즉 강화 IC를 내기 위해서 변경안을 택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사실이 드러난 거죠. BC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즉
예, 변경해야 될 논리적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이고 양평 국민이 원했다는 강화 IC를 내기 위해서 바꿨다라는 말은 국토부 스스로의 내규를 스스로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 두 가지가 얼마나 황당한 수준으로 용역업체에 핑계를 대면서 김건희 땅이 있는 쪽으로 도로를 내는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을 급조해서 만들어냈는지를 여지없이 증명한 거죠. 아무튼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3대 지금 갈라치기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구자필 구자필 본부장 이 세 가지 지금 갈라치기 네. 예? 윤석열 대통령의 이 3대 갈라치기와 관련돼서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얘기 있으세요? 뭐 핵 폐기수도 그렇고 양평도 그렇고 뭐 이동관도 그렇고 정말 본인 스스로 그 국민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그 내치를 잘 하기 위해서는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있는 참모들한테. 근데 이제 뭐 항상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1시간을 하면 뭐 59분을 혼자 얘기한다고. 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청하고 잘 들어야 민심을 그 이해할 수 있는데 그동안 수사하고 감옥에 쳐넣고 뭐 범죄자들만 다루다 보니까 자기 주장만 얘기는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이 알려내고 정말 이 정부에 있어서 이제는 더 이런 폭압의 정권을 그대로 놔둘 수 없다. 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뭐 앞으로도 더 많은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리겠지만 국민들이 좀 더 깨어나고 또 이런 잘못된 부분들에서 더 많이 알려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 박유진 시의원은 우리 구자필 지금 후보 보령서천의 다코스, 민주당의 다코스 이 구자필에 대해서 뭐 평가를 마무리를 한번 해주시죠. 평가 마무리를 이렇게 30초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말이 우아한 게 멋있는 게 아니고요. 해야 할 말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마 우리 후보자님도 똑같은 심정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후보자님께서도 지금 이렇게 갖고 있는 이 명확한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하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돼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돼야 될 이유는 차고 넘치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나를 지지하는 국민에는 수산물 업자가 있었을 테고 부산 시민들이 있었을 테고 그래서 붕장어 먹방쇼를 찍은 거죠. 그런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챙기고 안았어야 할 국민은 오송 참사 희생됐던 유가족들 먼저 찾아가서 석고대죄라도 모자랄 판인 거죠. 즉 이렇게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정권은 탄핵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탄핵에 앞장서 달라는 거죠? 탄핵에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하시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마무리 멘트로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덕담 좀 해주라니까 좀 강하게. 이 덕담이 탄핵을 실현하는 순간 완전히 실현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 정치가 자기중심적이라고 하는데 우리 박유진 시의원은 정치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무튼 구자필 덕담은 탄핵에 앞장서 달라. 뭐 말씀은 뭐 충분히 그렇게 말씀을 할 수는 있지만 제가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빌드업을 해서 더 할 말을 치밀하게 준비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처음 나왔는데 앞으로는 좀 더 잘 그 체계적으로 또 준비해서 더 말씀을 잘 드려볼게요. 첫날이라서 좀 말이 좀 그렇네요. 적응 좀 하셨어요? 뭐 이제 뭐 첫날이기 때문에 적응은 됐는데 아직도 여전히 정신이 없네요. 저는 딱 느껴져요. 보령에서부터 이제 혁신의 바람이 불러 일으켜지고 있고 그 보령의 혁신의 바람이 가장 앞장서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실현시킬 것이다. 이렇게 기대합니다. 첫 번째 다코스 1호 다코스로 저희가 모셨는데 아무튼 뭐 여러분들 어찌셨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보신 분들 우리 구자필 본부장이 민주당의 다코스, 민주당 집권을 위한 다코스로 맞다. 진짜 열심히 뛰어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좀 박수를 좀 보내주셔도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구본기 TV, 구본기 구씨연대. 구씨연대. 뭐 구씨연대 잘해봐. 저런 얘기하면 꼭 그러던데 왜 고대는 빠지냐. 아무튼 뭐 다들 긴 시간, 뭐 1시간만 늘 하려고 하는데 이 1시간이 잘 안 돼요. 벌써 다 지나갔어요.
뭐 혹시 뭐 아니요 별로 뭐 그런 거 같고 아쉬운 말 오늘 뭐 진짜 이 말은 꼭 해야겠다. 뭐 저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주 출연을 시켜주시면 준비를 더 많이 와서 더 할 것이고요. 아까 우리 저 박유진 의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지역에서 그런 윤석열 탄핵에 대한 내용들을 잘 그 지역에 맞게 조리 있게 그 지역 분들과 같이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령 서천 현장에 있어야 되니까 저희 아까 좀 시스템이 조금 보완해 갖고 영상으로 자주 그러시죠. 공개를 하시죠. 그래서 보령 서천의 지역에 있는 소식도 좀 전해주시고. 알겠습니다. 네? 현지 특파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령 서천의 충청의 민심을 전달하는 일종의 현지 톡파원 하겠습니다. 톡파원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좀 마지막으로 제가 좀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언론 비상 시국회의가 언급한 내용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말을 과거에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그대로 돌려주겠다라는 건데 저는 참 의미심장한 말인 것 같아요. 이 대통령 임기 5년이 뭘 그리 대단하다고 5년짜리 대통령이 겁이 없다. 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했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한테. 진짜 겁이 없다. 진짜 겁이 없는 대통령이다. 라고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빨리 마무리하자.